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아나운서 출신인 조우종 씨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말기 암 투병하던 아버지를 이제 온 가족이 간병하셨대요. 근데 가족 모두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소변 받아내고 목에 가래 빼드려야 되고 소변줄도 껴서 그거 빼야 되고 욕창 생길까봐 자세 변환도 수시로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 조종 씨가 이 고된 간병이라는 게 계속되니까 멀쩡하게 녹화장 가서도 사람들이랑 괜히 싸우고 괜히 시비 걸게 되고 신경질을 내는데 그런 나를 보는 게 정말 좀 괴로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간병이 쉽지가 않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겪어보지 않다 그러면 그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내 가족이 아팠을 때 간병하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진단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가족 간병의 우울증 빈도가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결과죠. 특히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5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도 질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끼리 간병한다는 거는 사실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정작 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요. 내 가족 돌보다가 또 다른 환자가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런 건데 이럴 때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병하는 가족이 배우자가 간병하냐 아니면 성인 자녀가 부모님을 간병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애로사항이 다 달라요. 내 남편이 아프다 그럼 부인이 간병을 하면 독박 간병이에요. 보통 근데 그 나이가 중년에서 노년이 많잖아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간병해야지 내 자신의 건강 문제 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암투병하는 남편을 간병하는 60대 아내분이에요. 아드님 손에 이끌려서 내원을 하셨는데 아드님 말씀이 이러다가 우리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몇 번이나 쓰러지시고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일단 수입이 끊기고 체력은 체력대로 너무 바닥이 나서 아침이면 왜 침대에 몸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누가 아래서 끌어당기는 느낌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치료할 입장이 아닌데 하면서 정말 그냥 눈물만 흘리세요. 울어요. 간병인을 쓰자니 한 달 간병비가 최소 350,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 수준을 그냥 넘는 수준이잖아요. 훨씬 넘죠. 쓸 수가 없어요. 거의 24시간 밀착해서 약 먹이고 물 먹이고 뭐 와상 환자다 그럼 일으키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 체위 변경하고 정말 내 허리 손목 관절 하나하나 성한 곳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잠은 잠대로 설치고 식사 한 끼니도 제 시간에 못 먹다 보니까 사실 누가 환자인지 환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간병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자신이 너무 무섭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배우자가 간병하는 거 말고 성인 자녀가 부모님을 간병하는 경우에 보통 나이대가 중년 이하가 많잖아요. 70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40대 딸이 어머니를 간병하게 된 케이스인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간병해야지 40대니까 아이가 있을까? 아이 양육 사이의 어떤 갈등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도저도 내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그런 자책감, 우울증, 공황장애로 숨도 못 쉴 지경이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로 인한 우울감, 불면증, 걸핏하면 체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합병원입니다. 그러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 엄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싶진 않았고 사실 간병인을 쓸 형편도 되지 않아서 내가 하던 일까지 줄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생활이 1년, 2년, 3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싶을 정도로 내 자신한테 굉장히 덜커덕 겁이 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잠이라는 건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고장난 곳을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성분이죠. 이 치매 유발하는 물질을 뇌가 물 청소해야 되거든요. 뇌척수액으로. 근데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울증하고 또 관련이 깊어요. 특히 가족 간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병인 당사자 우울증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이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우울증이다 그러면 자가치료하면 된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위험합니다.
가까운 정신과 방문해서 치료 받으세요. 아, 이거 집안일인데 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막상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대화를 해보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그래도 나는 병원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병인이 앓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을 좀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부양 부담감이 큰 간병인들을 위해서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걷기, 조금씩이라도 매일 걷는 거, 이거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우리가 기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스트레스가 풀려서, 무거운 몸이 가벼워져서, 엔돌핀이 그래서 돌 거야 라죠 정도로만 생각하셨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이유는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어요.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 이 책의 저자가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죠. 존 레이티 교수인데 원제는 Spark Your Brain, 그러니까 당신의 두뇌에 불꽃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두뇌에 불꽃을 일으키려면 뇌에 운동화를 신기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뇌가 운동화를 신는다? 되게 신박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만병의 근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운동은 어떤 다른 약물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심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 뇌의 일부분을 오그라들게 해요. 근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사고 그리고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거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런 신경 화학 물질과 여러 성장 인자들이 운동으로 분비가 촉진돼서 뇌의 파괴 과정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병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시간적인 여유, 육체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하루에 20-30분 정도라도 짧은 휴식 시간 가지면서 매일 걸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시간도 난 부족해. 그러면 10분, 20분이라도 햇빛이라도 쐬는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병이라고 하는 건 해보니까 장기전입니다. 간병하는 나의 페이스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 D 충전하세요.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햇빛을 쬐면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일부러라도 햇빛 아래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간병하시는 분들, 끼니 절대로 거르지 마세요. 잘 챙겨 드십시오. 특히 콩, 생선류 많이 드세요. 여기 들어있는 단백질의 주성분인 아미노산 가운데 트립토판은 감정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 원료거든요. 좋은 단백질 먹고 나면 마음의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많이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순환 활발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에 있는 다른 견과류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 매일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폭탄, 들깨도 많이 드세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반대로 술하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 홍차, 녹차는 오히려 좀 우리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마셔도 좋은 차 제가 알려드릴까요? 박하차 드세요. 박하차 좋습니다. 박하 잎을 뜨거운 물에 5분 이내로 우려서 차로 드시게 되면 왜 스트레스로 가슴 답답한 증상, 요거 뻥 뚫리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대추차도 좋아요. 대추고도 제가 알려드렸잖아.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우울감, 신경질적인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대추차 하시게 되면 맛있게 대추차 만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캐모마일 차는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어요. 불안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간병 사례 그리고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울증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매일 30분 정도의 휴식 겸 걷기, 그리고 광합성, 햇빛 보는 거, 그리고 콩, 생선류, 견과류, 호두, 들깨, 박하차, 대추차, 캐모마일차,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혼자서 감당해야지. 혼자서만 막 버티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같은 병실의 환자 보호자들, 또 간병인들, 다양한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고립, 단절, 그리고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서 지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나갑시다.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고 만약에 말할 곳 없다? 그러면 채널H에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 읽고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댓글도 달아드려요. 같이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채널H와 함께 해밀리 하시기 바랄게요.